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0 총선이 끝난 뒤 다양한 분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종편 패널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하나마나한 소리들도 많지만 눈여겨볼 만한 예리한 관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독일 민스터대 법학 박사로 현재 한국부패방지법 학회장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날카로운 진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는 과거 국민의힘 대구 시당 윤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준석의 성상남 및 무고혐의 사건 때 너무 일찍 썩어도 단단히 썩은 정치꾼의 행태를 보인 이준석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당해 촉구하기도 한 올곧은 지식인입니다. 신봉기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참패로 끝났습니다. 한동훈의 셀카쇼도 범죄몰이만으로 총선을 끌고 가자고 했던 전략도 끝났습니다. 참패입니다. 그런데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노회한 다선 정치인들이 선거 수뇌부에 앉아서 지휘를 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어냈을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고통의 정치판으로 바뀝니다. 극좌파들의 등판으로 동물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외눈박이로 취급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러다가 다시 정권까지 넘어가면 이젠 회복 불능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총선 후의 대한민국을 걱정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에 앞서 40 총선 전역 충격적인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에는 경문에 가까운 장문의 글을 통해 한동훈과 맹목적인 한동훈 지지자들, 속칭 한빠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힘, 출구조사가 전멸로 나왔습니다. 뒤집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적어도 출구조사만을 보며 한마디 남깁니다. 누가 이런 판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한동훈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까? 이런 결과를 소명으로 알고 집요하게 밀고 들어온 넘어온 자들의 윤한 갈라치기와 용산 몰아세우기 등등에 취해버린 한동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취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우려하면 죽이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가는 곳곳 넘치는 인파에 취한 그 모습에 그들은 모두 이미 표심을 정한 이들일 뿐이라고 했더니 또 내부 총질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나 쉽냐고 물으니 한동훈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것이라며 가히 사이비 종교 수준이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환호하며 인파가 몰리니 모두가 넘어온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너나 없이 셀카 찍자고 다가서니 이미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아래에서 쇼질만 하던 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성공적인 소임에 만족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책임을 따지자면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세울 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나경원과 안철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김기현이 용산 하명으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니 당이 순탄하겠습니까? 첫 인사를 박근혜 탄핵소추단 법률단장이었던 황정근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쓴소리 집행부 비판은 즉각 당원권 정지로 화답했습니다. 그나마 몇몇 남았던 당내 싸움꾼들이 모두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온갖 잡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도 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국힘은 언론의 비판적 기사 하나로 과감히 내쳐버렸습니다. 이게 국힘의 실체입니다. 가장 국힘당 지지율이 반짝했던 때가 작년 당대표 선출 때였습니다.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3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이 이러니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의 개인적인 인간성과 역량과 별개로 용산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당대표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그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고교 한 선배가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와선 김기현 대표 왜 자꾸 못 내쳐서 그렇게 난리냐며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김 대표가 제 고교 부산 동고 2년 선배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동문이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둬야 하냐고 반문했지만 이미 여당의 당대표를 만들어낸 그들도 역시 약에 취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대표 신속히 바꾸라고 했더니 혁신위를 띄웠고 인유한으로 혁신 쇼를 했습니다. 내 손으로 총선 치르겠다며 그렇게나 버티다가 결국 12월 들어 밀려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동훈에 취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12척이 언급됐고 강감찬 장군이라며 축혀 세웠습니다. 국민들은요, 한동훈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원내에서도 원외에서도 우파 국민들 속에서도 이제 170석, 180석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또 지적했음에도 이번에도 또 나만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한동훈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했더니 말입니다. 저는 한동훈의 이런 등판에 반대했습니다. 아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투입돼야 한다고 수십 차례를 떠들었습니다. 한동훈 신드롬이 깨어지기엔 4개월은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신드롬은 최대 2개월이 시효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서 우파 지지자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초를 치냐는 것이죠. 초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겐 건전한 비판은 들리지도 않았고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봉기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 상당수 우파 유튜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꽤 많은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이 한동훈 띄우기에 거의 사이비 종교 신자 수준으로 띄웠습니다. 한동훈이 어디를 가면 무슨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마치 선거가 끝났다는 식으로 몰이를 한 유튜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맹목적인 한동훈 띄우기에 열중했던 열을 올리던 꽤 많은 한국의 소위 우파 유튜버들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봉기 교수의 지적을 이어갑니다. 결국 한동훈 신드롬은 한동훈 식상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정 못하시는 것이라면 아직도 그대는 약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역겨움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국힘당의 운명인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국힘당의 한계인 것을. 그래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에 영입하는 사람들을 보며 또 실망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경률이니 민경훈이 하는 이들의 분탕질은 이준석을 뛰어넘었습니다. 역겨운 자들을 곁에 두고 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을 앞세우면서도 도태우, 장해찬 등을 쳐냈습니다. 특히 도태우를 제껴버린 국힘 공관위에 어느 국민이 표를 던지겠습니까? 그러고도 집토끼는 안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이제 패전 장수는 과감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도 김경률도 민경우도 함은경도 모두 당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120석 넘기기 힘들다고 했더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더군요. 제 유튜버 댓글에서 우파가 던지는 악플들 지우는 것이 틈만 나면 해야 하는 중요 일과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건 출구조사일 뿐이다. 사전투표가 잘못 조사됐고 잘못 반영됐을 뿐이다. 68% 투표율에 사전투표 31.3%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본투표율의 37%로 드러난 출구조사는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 실제 개표한 유권자의 표심은 출구조사와 달리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수 있기를, 나의 실망감이 안정감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되돌아보니 난 그래도 민심을, 정치판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난 그들에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미시적인 것 빼고는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일반 국민, 일반 유권자는 여전히 이것저것 따지며 투표하지 않는다. 악에 받쳐 하고픈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0 총선 당일 저녁 출구조사를 보고 느끼는 심정입니다. 지금은 4월 10일 저녁 8시 23분입니다. 이렇게 신봉기 교수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장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당시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그나마 실제 개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와서 그래도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켜낸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생각해야 할까요? 신봉기 교수는 또 별도의 글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정상화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봉기 교수는 여러분 이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를 일찌감치 교체하지 못한 윤석열, 한동훈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노태악 사퇴여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총선 내 손으로 치르고 사퇴하겠다. 이랬던 노태악입니다. 약속대로 언제 사퇴하는지 지켜보십시다. 그런데 버틸 것 같습니다. 진짜 버티면 사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알박기 노태악, 괄호 열고 닫고 밀명에 따라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니 청구서를 내밀까요? 대법원 말고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6년 보장해달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노태악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법의 노조 판정됐던 전교조를 자기 주심 사건에서 2020년에 다시 합법화시킨 인물입니다. 물론 그 공과를 인정받아 중앙선관위원장 자리 건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봉기 교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퇴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애국시민사회단체인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전임회장이었던 김재수 전 회장이 역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라면서 선관위가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당당하다면 공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첫째로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자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시민단체장, 개인들을 선관위 명예훼손은 물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어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재수 전 회장은 그러면서 1. 몇 년간을 주구장창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방송하고 있는 공병호 유튜버, 바실리아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2. 해커의 지문 김미영, 비밀지령 이무한대, 허병기, 민경욱 등의 저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3.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민경욱,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 황교안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4. 더 카르텔이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영화감독들을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5. 맹주성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재수 전 회장은 이어서 두 번째로 1. 선거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이 생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투성의 사전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2. 투표인 명부도 없는 사전투표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선거일에 투표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주장이라면 다소 불편해도 좋으니 투명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의혹을 자초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투표용지를 준비해 두었다가 투표함에 추가로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다고들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데도 투표관리인 도장을 끝까지 인쇄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본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해본 결과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을 날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투표지를 부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5. 특히 관외 투표는 우체국을 거치게 하여 의혹을 받아가면서도 굳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 국민들은 모두가 편의성과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현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 회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겁없이 저질러 놓고 많은 증거 앞에 속수무책인 4년 전 4.15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왕 엎어진 물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하는 심정으로 계속 부정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국민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심받을 제도를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 표본을 근거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선관위 의도대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를 만든 다음 자기들 뜻대로 발표한다는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선관위의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영원한 비밀은 없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은 왜 모를까요? 이번 총선은 더욱 진흥화되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선관위를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제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 ROTC 애국동지회 김재수 드림, 이렇게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회장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